하겠습니다. 자, 가정법. 이거 너무 어두우니까. 가정법은 가정하다 할 때 그 가정으로 봐도 되고 아니면 가짜로 정하다의 줄임말로 봐도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내용이든 현재에 대한 내용이든 가짜로 정의해서 뭐뭐 한다면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새라면 날 수 있을 텐데 if I were a bird 이게 라이트 형제가 한 말이거든. I could fly. 되게 유명한 구문이어서 교과서 여기저기 나오는데 자, 이게 뭔 거야? 이게 가정법인 거고 가정법은 되게 답답한 사람이 얘기한다 생각을 하면 돼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다른 의도가 있는데 그거를 에둘러서 표현을 하는 거고 직설법은 그냥 내가 원하는 내용을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새가 아니라서 날 수가 없다라고 하면 돼요. 새라면 날 수 있을 텐데 즉 난 새가 아니니까 나는 날 수 없다. 자, 그럼 가정법이랑 직설법 이걸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지금 얘네 둘이 한번 비교해보니까 시제가 다르죠? 가정법은 무슨 시제를 썼어? 과거 시제를 썼지. 가정법은 이렇게 시제로 이름을 따서 가정법 과거 시제잖아. 과거가 되는 거야. 지금 과거 시제 썼으니까 가정법 과거가 된다. 근데 직설법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뭐예요? 직설법 현재 시제를 썼죠. 그래서 얘는 직설법 현재인 거야. 즉 현재에 대한 가정을 할 거야. 그러면 현재 시제로 표시해? 아니면 과거 시제로 표시해? 과거 시제로 표시를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시제를 열심히 배웠었잖아. 시제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과거보다 더 이전은 대과거죠. 현재는 s나 es, 인칭에 따라서 붙이기도 하고요. 과거는 ed, 대과거는 pp 형태인 거죠. 자, 대과거는 pp가 아니라 had pp. 그러면 직설법으로 현재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할 때는 그냥 현재 시제를 쓰면 되지. 근데 현재에 대한 내용을 가정을 할 때는 원 스텝 백 해가지고 과거 시제로 표현을 해주면 돼요. 이게 가정법. 자, 다시 과거에 대한 내용을 직설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냥 과거 시제 쓰면 되겠지. 근데 에둘러서 표현하고 싶으면 가정법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하나 뒤로 가서 가정법이라고 써주면 되겠지. 그럼 과거 내용은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는 거야? 가정법 과거를 쓰는 거야? 과거 내용에 대해서는 한 단계 뒤로 가서 가정법 대과거 또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면 될 거고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을 얘기할 때는 한 단계 뒤로 가서 가정법 과거를 쓰면 되겠죠. 그게 끝. 그러면 가정법은 이렇게 한 단계 뒤로 가는 거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가정법 시작해 볼게요. 사실 시작을 하면서 다 한 거거든. 지금 if라고 하면서 뭐뭐라면 이라는 조건을 건 거잖아. 그래서 여기 if 부분이 조건절. 그 다음에 뭐뭐일 텐데 이 조건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뒤에는 결과절을 나열을 한 거죠. 그래서 if절, 종속절, 조건절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고 뒷부분은 주절, 결과절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의미를 반영한 조건절, 결과절 이렇게 써놨어요. 조건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미 얘기했죠. 현재에 대한 내용이면 원 스텝 백해서 동사의 과거형을 쓴다.
결과절에 결과절에서도 과거형을 쓰고 싶은데 조동사의 과거형이 온 거죠. would는 뭐의 과거형? will. could는 can. might는 may의 과거형이지. 그 다음에 조동사의 원래 특징,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 자, 여기다가 그것도 써줄까?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으로 했을 때는 뭐라고? 현재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문에 보면 As I'm not a famous singer, 유명한 가수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무대에서 공연할 수가 없어. 직설법으로 얘기했을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현재 시제를 쓰면 되는 건데 가정법으로 바꿀 때는 과거 시제로 쓴다. were to랑 should는 뭐냐면 얘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할 때 쓰는 표현이라서 were to는 가능성이 거의 제로, should는 그냥 희박할 때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희박한 정도가 were to가 더 센 거죠. should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품에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면 어디로 연락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고객 문의에 대해서 써놓을 때 should를 많이 씁니다. 안 어려우니까 B의 1, 2번 바로 풀어볼게. 자, 일단 1번은 As she doesn't speak Spanish fluently. 스페인어를 잘 못한대. 직설법으로는 그냥 현재 시제 썼지만 가정법은 one step back 해야 되니까 spoke. 근데 왜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어? 이거 아까 if I were a bird 이거 할 때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얘기를 제대로 못했네. 지금 봐봐. 가정법 문장에서는 내가 새라면 이라고 긍정문으로 표시를 했죠. 근데 직설법에서는 부정이 되어 있지. 그래서 가정법과 직설법이 왔다 갔다 할 때 두 가지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한 가지는 시제, 두 번째는 긍부정. 다시 문제로 오면 여기서 부정과 긍정이 첫 번째로 바뀌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시제가 바뀌는 거지. She can't work as a translator. 이것도 부정이었던 걸 일단 긍정으로 바꿀 거고 시제도 현재였는데 과거 시제로 바꿔야겠죠. 그러면 could work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2번은 can't go. 현재 시제에다가 부정문이었죠. 그러면 과거 시제에다가 긍정이니까 could go로 바꿀 수 있을 거고 It is raining.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가정법을 쓸 때 were 이라는 과거 시제로 통일을 해줍니다. was 아니고 무조건 were. 그럼 여기서도 if it 한 다음에 were 써주면 되는데 얘가 긍정이었잖아. 그럼 부정으로 바꿔줘야겠죠. weren't raining. 다음 if 가정법 과거 완료. 자, 요것도 똑같아요.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건 직설법으로 썼을 때는 과거에 대한 내용이었을 거다. 하지만 가정법을 쓰면서 과거 완료가 된 거고 if절에 무슨 시제? 과거 완료 시제 had pp를 쓴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절은 역시나 had pp를 쓰고 싶은데
우쿠슈마라는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는 특징이 있잖아. 그래서 had pp가 아니라 would have pp로 합의를 봤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have pp. 조동사 과거형에다가 have pp를 쓴다. would가 아니라 should, could, might 이렇게 다른 조동사도 올 수 있어. 자, 요거는 내가 A 첫 번째를 같이 풀 테니까 2, 3번을 한번 여러분 해볼게요. 내가 조금 더 주의를 했더라면 과거에 주의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럼 과거의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one step back 하면 과거 완료 시제를 써야겠지. If I had pp인데 동사 자리에 be 들어가야 되니까 been. 자, 2번이랑 3번은 서연이랑 해나가 해볼까? 자, 이번에 보면 그가 실수하지 않았다면 우리 팀이 이길 수도 있었을 텐데. 자, 일단은 조건절이랑 결과절 색깔을 칠해볼게. 그가 실수하지 않았다면이 조건절인 거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우리 팀이 이길 수도 있었을 텐데인 거죠. 근데 이걸 굳이 색칠을 왜 했냐면 얘는 조건절이 뒤로 가 있어. 조건절 뒤로 올 수도 있거든. 마치 부사절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여기 앞에는 결과절을 써줘야 되는 거지. Our team 한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인 might 이길 수도 있었을 텐데 과거의 내용이잖아. 직설법으로 얘기했을 때는. 그럼 가정법으로 얘기했을 때는 어떻게 써야 돼? have pp might have won 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네가 나에게 미리 연락해 줬다면 이번에는 조건절이 앞에 잘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연락해 줬다라는 과거 내용이니까 과거 완료로 써줘야겠지. 가정법은. 그러면 had pp 써야 되니까 if you had contacted 그 다음에 in advance. in advance는 미리라는 뜻이고요. I 준비해둘 수 있었을 텐데 역시나 과거에 대한 내용이니까 원 스텝 백해서 과거 완료 써주면 되죠. 근데 조동사는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는 특성 때문에 have pp로 합의를 봤다고 했어요. 그래서 could have prepared. 자, 그 다음에 혼합가정법. 혼합가정법은요. 조건절이 과거에 대한 가정인 거야. 즉, 조건을 거는 게, 가정을 거는 게 과거에 대한 거다. 우리 과거에 대한 내용이면 가정법에서 과거 완료를 쓰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를 조건절에 써주는 거죠. 어디다가? 조건절에다가. 그러면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 요거는 가정법 중에서 현재에 대한 내용이니까 가정법 과거로 써주면 되겠지. 한 단계 뒤로 간 거야, 각각.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내용이었으니까 얘는 과거 완료로 한 단계 뒤로 간 거고 현재에 대한 내용이었으니까 얘는 과거로 한 단계 뒤로 간 거죠. 그러면 얘는 영향을 미친 부분이니까 여기가 결과절이겠지. 조건절, 결과절. 즉, 조건절은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고 결과절은 가정법 과거를 쓰면 된다. If she had organized her workspace yesterday, had pp, 가정법 과거 완료 쓴 거 확인할 수 있고요. She might feel, 조동사의 동사 원형, 가정법 과거 쓴 거죠.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
그가 의사의 말을 들었더라면 요거 1번이랑 2번 일단 먼저 풀어볼까 각자? 그가 의사의 말을 들었더라면 가정하는 부분이 과거에 대해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가정하는 부분에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겠지. If he had listened to. 그는 지금쯤 회복이 되었을 텐데 그러면 얘는 현재에 대한 내용이니까 결과절은 가정법 과거를 써야 된다. Would be recovered. 수동태로 써야 되고 지난 게임에 다리를 다치지 않았다면 이라는 조건절이 뒤로가 있죠. 그럼 뒤를 먼저 채워볼게. If he hadn't had PP 근데 hurt PP는 hurt 이렇게 3단 변화인 거죠. 그러니까 hadn't hurt 하면 되고 오늘 경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영향이 오늘 영향을 미쳤어. 그러면 이 결과절은요. 가정법 한 단계 뒤로 가서 과거로 써야겠지. He could play. 그래서 과거형 could play. 괜찮아? 그 다음에 넘어갈게. 여기에 되게 까맣게 뭔가 많이 썼잖아. 그 뭐였냐면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을 정리를 한 겁니다. 의문문을 갑자기 왜 만드냐면 이게 도치에서 많이 쓰여요. 우리 if를 생략하면서 도치를 할 거거든. 그래서 자, 이거는 그냥 잘 알고 있는지 한번 점검만 해보면 돼요. 첫 번째, 주어에다가 비동사 왔을 때 어떻게 질문을 하지? 비동사를 먼저 앞으로 꺼내고 그 다음에 주어 이렇게 질문을 하죠. 자, 두 번째, 주어에다가 조동사 그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왔겠죠. 요거를 도치가 아니라 의문문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조동사를 앞으로 빼서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와야 되는 거지. 세 번째로 주어에다가 일반 동사가 온다고 해볼게. 그러면 질문할 때 어떻게 돼? I work. 너 일하니? 영어로 어떻게 해? Do you work? 앞에다 뭘 붙여? do, does 또는 did 한 다음에 주어, 일반 동사, 동사 원형이 오는 거죠. 여기다가 RV라 쓰지 말고 동원이라고 쓰자. 동사 원형. 자, 그 다음에 주어에다가 have, has, had 완료 시제가 쓰였을 때 질문하면 어떻게 돼? have, has, had 먼저 빼내고 주어 PP 이렇게 질문을 하죠. 요걸 굳이 왜 썼냐? 요거가 바로 도치야. 의문문을 만드는 게 바로 도치입니다. 그럼 이 도치는 또 어디서 쓰이냐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가정법,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게 가정법이지. 가정법뿐만이 아니라 부정어구 도치. 부정어구가 문두에 왔을 때 도치 일어나는 거 알고 있죠. 거기다가 나도 그래, so do I,
동의할 때 쓰는 표현들 거기서도 쓰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 Had I realized the importance of saving? 그러니까 의문문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자, if 가정법이 if를 생략하면 주어와 동사의 자리가 바뀐다. if 생략하면서 주어랑 동사 자리가 바뀌어서 의문문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여기도 if 지우면서 조동사가 앞으로 가서 should I가 되는 거지. 자, 요거 B의 1, 2번 풀고 넘어갈게. 자, if 생략하면서 had가 앞으로 와야 된다 했죠. 의문문 만들 때. 그래서 had, she apologized가 될 거고, 2번은 if 생략하면서 비동사가 앞으로 나와야겠죠. were today, Saturday. 안 어렵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I wish 가정법. I wish 가정법. 원래 소심하게 얘기를 하는 게 가정법이잖아.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라고 애둘러서 표현을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그냥 당당하게 나 소망해 라고 얘기해. 맞아. 여기는 직설법이야. 근데 나는 소망해 뭐뭐이기를 뭐뭐면 좋았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는 이 뒷부분은 가정법인 거야. 그럼 직설법이랑 가정법이 혼합이 되어 있네. 요거가 I wish 뿐만이 아니라 as if, 뒤에 나오는 as if에서도 쓰입니다. 사실 I wish 다음에 여기 that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대시 접속사잖아. 내가 뭘 소망하는지 그 내용을 이 박스 안에다 써주는 거거든. 그럼 여기 안에도 주어 동사가 나타나겠죠. that은 종속 접속사이니까. 그러면 주어를 쓴 다음에 동사가 올 텐데 이 동사가 두 가지가 올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오늘 배웠던 가정법 과거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두 가지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과거를 썼으면 현재 사실 반대, 과거 완료를 썼으면 과거 사실 반대인가요? 하면 좋은데 틀리진 않거든? 근데 as if까지 적용이 되려면 그것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과거를 썼을 때는 one step back 하는 게 아니라 얘네 둘이가 시점이 같다라고 봐야 돼. 즉 아까 조건절, 결과절, 콧말로 이루어진 가정법의 경우에는 그냥 과거에 대한 사실이면 과거에 대한 가정이면 가정법 과거 완료로, 현재에 대한 가정이면 한 단계 뒤로 가서 가정법 과거로 썼잖아. 근데 얘네들은 그 규칙이 아니라 과거를 썼을 때는 주절과 시점이 같다. 과거 완료를 썼을 때는 주절보다 시점이 이전이다를 의미하는 거야. 자, I wish 지금 무슨 시제 쓰였어? 현재 시제. 과거가 쓰였다. 그럼 시점이 같아. 그럼 이 가정하는 내용도 뭐에 대한 내용이겠어? 현재에 대한 내용이겠죠. 과거 완료는 시점이 더 이전이라 했잖아. 그럼 뭐에 대한 내용이겠어? 현재보다 더 이전이니까 과거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면 I wished 해볼게요. wished. 뒤에 소망하는 내용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에 that 생략되어 있겠지. 자, 역시나 여기에 주어 동사 올 수 있을 거고 이 동사에 올 수 있는 두 가지가 뭐야? 과거랑 과거 완료인 거지. 자, wished 역시 직설법으로 쓰였으니까 보이는 시제 그대로 얘는 무슨 시제? 과거 시제, 즉 과거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면 이 직설법 부분은 과거에 대한 내용이니까 뒷부분은 과거가 쓰였다는 건 시점이 직설법과 같다
즉 얘가 과거에 대한 내용이었으니까 얘도 뭐에 대한 내용? 과거에 대한 내용. 과거 완료가 쓰였을 때는 주절보다 시점이 더 이전이어야 된다. 앞에가 과거에 대한 내용이었으니까 얘는 뭐에 대한 내용? 과거 완료 또는 대과거의 내용. 과거보다 더 이전이다 라는 뜻이죠. 괜찮지? SIF는 이제 필기 안 해도 돼. SIF는 똑같아요. SIF를 편하게 하려고 일부러 좀 IOC를 어렵게 설명한 건데 SIF도 얘를 기준으로 앞에가 주절, 뒤에가 종속절인 거거든. 앞에가 직설법, 뒤에가 가정법인 거거든. 그럼 직설법은 현재 시제면 현재 시제 그대로, 과거 시제면 과거 시제 그대로 써주잖아. 근데 이때 반직설, 반가정법 이렇게 섞인 혼합 구문의 경우에는 여기서의 과거형이 뭘 의미한다? 현재에 대한 내용을 의미하는 거야? 아니죠. 시점이 같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즉 얘가 현재 시제가 쓰였어. 그럼 뒤의 내용도 뭐에 대한 내용? 현재에 대한 내용일 거고 앞에 주절이 과거 시제가 쓰였어. 과거 내용이야. 그러면 뒤에 나오는 시점도 과거에 대한 내용일 거지. 자, 이번에는 헤드 PP가 쓰였대. 그럼 얘는 시점이 더 이전이다를 의미하는 거죠. 현재 시제보다 이전은 뭐야? 과거인 거죠. 과거 시제보다 이전은 뭐지? 과거 완료인 거죠. 그래서 대과거라고 써 있는 거지. 괜찮지? 그래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B의 1번 일단 해보고 넘어갈게. I wish의 B의 1번. 나의 취미를 계속하는데 시간을 더 보낸다면 좋을 텐데 일단은 좋을 텐데 라고 소망해 라고 하고 싶은 거지. 그럼 I wish 이라고 직설적으로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뒤에 내용은 내가 소망하는 그 가정하는 내용이니까 가정법으로 써야 돼. 그러면 여기다가 자 봐봐. 취미를 계속하는 것도 현재, 취미를 계속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것도 현재 내용, 그거를 바라고 있는 시점도 현재죠. 그럼 둘이 시점이 같으니까 가정법 뭐를 쓴다? 과거를 쓴다. 그래서 would spend. 혹시나 이해 안 되면 영상도 찍었으니까 영상 보여줄 테니까 말해요. 카톡으로. 자, 그 다음에 SIF도 똑같죠. 마치 전에 여기 왔던 것처럼 그러면 길을 잘 아는 거는 전에 왔던 거보다 더 이후인 거죠. 그럼 시점이 달라. SIF 다음에 어떻게 티를 내? had pp를 써서 시점이 다르다는 걸 표시를 해줘야겠지. had visited. 다음, 저 운전자는 마치 경주하는 것처럼 빨리 운전한다. The driver drives. 운전한다. 현재. 경주한다. 현재. 둘이 시점이 같아요. 시점이 같으니까 S 더우도 SIF랑 똑같거든. 그러면 얘는 여기다가 시점이 같다는 걸 표시하려면 가정법 과거를 써야겠죠. If he, 비동사는 과거로 뭐라고 해? was가 아니라 were로 통일을 한다 했지. 마지막 가정법을 이끄는 표현하고 끝낼게요. 가정법을 이끄는 표현에 without
without이 나와 있는데 without but for는 이 경우에 뒤에 주절을 주목을 해주면 돼. without은 사실 전치사이면서 가정법인 거라서 앞에 주어 동사가 다 생략되어 있거든. 그러면 뒤에서 힌트를 얻어야겠지. 주절에서 봤더니 would be lost, would 다음에 동사 원형. 얘는 가정법 뭐인 거야? 과거인 거죠. 그러면 without을 가지고 가정법으로 조건절을 쓰려면 얘도 가정법 못 써주면 된다? 과거를 써주면 된다. 그래서 if it were not for 인 거고 뒤에 주절을 봤더니 가정법 과거 would have pp니까 완료인 거죠. 그러면 여기 앞에도 가정법 과거 완료 had not been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if 생략하면 비동사 앞으로 가서 were it not for 또 뒤에 것도 if 생략하면 had it not been for가 되는 거죠. otherwise의 경우에는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써있는 거거든. I double checked the address. 주소를 2번 체크했어. 이거 직설법이야, 가정법이야?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했으니까 직설법인 거지. 그럼 얘는 지금 과거에 대한 내용이야, 현재에 대한 내용이야? 과거에 대한 내용인 거고 그냥 과거 시제로 그대로 쓴 거야. 직설법이니까. 근데 얘를 otherwise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뭐뭐 했을 거야 라고 뒷부분은 가정법인 거거든. 그럼 앞에 쓰인 직설법 조건절도 가정법 조건절로 바꾸면 어떻게 돼? 직설법을 가정법으로 바꿀 때는 2가지가 바뀐다 했어요. 첫 번째 긍정 부정, 두 번째 시제. 자, 직설법을 가정법으로 바꿔봐. 더블 체크를 더블 체크 안 했다로 바꿔야겠지. 그리고 과거의 내용이었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서 hadn't double checked가 되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부사구, 주어, 투부정사구도 조건의 의미를 함축할 수 있다 했는데 우리 투부정사랑 분사구문은 이미 했어요. 투부정사에서 결과용법이 아니라 부사적 용법으로 다양한 의미가 있었잖아. 결과, 조건, 목적 등등. 그 중에서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거지. 너가 뭐뭐 한다면 to hear her song, 그녀의 노래를 듣는다면. 분사구문은 접속사가 생략된 거기 때문에 조건의 접속사 if가 생략됐다고 보면 되겠죠. seeing the movie, 영화를 본다면. 다음에 위로 와서 I could have read the book faster in a silent environment. 그냥 환경이라고 안 하고 조용한 환경이라고 한정을 지었잖아. 그러니까 이 silent라는 건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죠. 즉 여기가 중요한 환경이었다면 이라는 가정법으로 풀었을 수 있을 거고 flexible이라는 형용사가 work schedule을 한정 짓고 있으니까 여기가 flexible 했다면 이라는 가정법으로 풀었을 수 있는 거죠. 여기 괄호 밑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it's high about time 이 부분 보면 high랑 about은 좀 더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보면 되는데 about은 정말 뭐뭐 할 시간이다. 그리고 it's high는 진작 뭐뭐 해야 했을 시간이다. high가 좀 더 강한 표현이긴 해. 이때 과거형을 쓰는 이유는 가정법이라고 봐서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또는 이미 했어야 했는데 아직도 안 했다 라는 의미로 가정법 과거를 썼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